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한 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분양 공고가 나면 계약자가 계약 신청을 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하면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정당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중도금을 대출로 납부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죠.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시행사에서 지정한 중도금 대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대부분의 현장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공사는 각 현장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계약자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입주가 가까워지면 개발사에서는 입주 안내문을 계약자에게 발송하고, 계약자들은 입주 안내문을 참고해서 입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사에서 지정한 입주 기간은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를 설정합니다. 이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진행해야 합니다. 입주 안내문을 수령받았다면 이때 부지런히 잔금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잔금 대출을 내가 원하는 비율만큼 받아서 잔금을 납부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와 반대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부터는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비나 연체이자 등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해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시설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데에 따르는 영향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보통 잔금 대출을 실행해서 이 잔금 대출 금액으로 중도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잔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중도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만기가 지났음에도 중도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결국 신용도가 하락하고 잔금 대출이 더 어려워지거나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잔금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의 부과입니다. 현장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 8%에서 12%까지 연체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적 부담은 크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잔금 납부를 위해 정확한 절차의 이해와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먼저 중도금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금 10%와 중도금 50%가 이미 납부되어 있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70% 받았다면 이걸로 중도금을 상환하고 남은 20% 금액과 추가 20%를 준비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단순히 잔금 납부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에 필요한 부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취득세, 등기수수료, 선수관리비, 인지세 등이 있고, 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잔금 납부 전에 반드시 별도 비용으로 책정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잔금 납부를 위한 계획을 모두 세우고 노력을 해 보았으나 잔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계약 해지를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개발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해지는 계약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시장 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추가로 위약금을 지급할 경우 해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기한 계약금과 위약금을 활용하면 해당 물건을 재판매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발사도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사람이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잘만 협의한다면 잔금 납부 일정 조정이나 해지 조건을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개발사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계약 해지로 인한 재판매가 문제인데, 개발사에서는 다시 분양하려면 판매에 필요한 광고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잔금 대출을 잘 받는 팁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의 잔금 대출은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면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는 방식인 것입니다. 대출 비율은 일반적으로 70%에서 90% 사이로 결정이 되는데, 과거에 시장이 좋았을 때는 기본 80%, 많게는 90% 이상을 받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저도 대출을 90%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물건이 2개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은행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다소 보수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팁은 은행 선택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잔금 대출 시에는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은행일지라도 지점별로 대출 비율이나 금리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지식산업센터 취급을 많이 안 해본 은행 지점도 많기 때문에 꼭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취급해본 은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실입주 여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진행할 때 내가 사업자로서 실제 입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출 비율이 달라집니다. 실입주를 한다고 은행에서 판단을 하면 대출 비율을 높게 잡아주지만, 임대가 목적이라고 하면 대출 비율이 확 깎이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도 요즘 이런 사례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어설프게 답변하면 눈치채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 투자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정보통신업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정보통신 산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 시에는 은행 직원에게 꼭 실입주 예정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의 법인이나 매출이 높은 사업자처럼 신용도와 재무 건전성이 높은 경우 대출 비율이 9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신규 사업자나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10% 정도 대출 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1금융권으로 잔금대출 심사를 했는데 대출이 부족할 경우는 금리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혹은 캐피탈 같은 2금융권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는 1금융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잔금 납부가 목적이라면 1금융권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잔금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입주장이 열리면서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입주 전 잔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거나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